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지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의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지수가 간다, 못 간다, 추가적인 낙폭이 주어질 것이다, 행보 등락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수가 가든지, 안 가든지, 무엇이 중요해요? 나의 종목이 중요해요. 나의 종목.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마다의 어떤 투자 비중, 현금 비중,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위기 관리가 가능한지, 10개, 20개, 30개 이상 종목을 나열해서 백화점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지수가 간다, 터진다, 물가 지수가 어떻다,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오른다, 만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하세요, 제발. 나의 종목에 집중하고 이평선의 어떤 밀집 상태에서 크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려가면 낙폭이 큰 종목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모든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거나 수익권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흐름이 약하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들면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추매 타이밍을 다음에 보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종목을 압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답이 없는데, 제가 지인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다고. 제가 계속 4월부터 지수는 꺾일 것이다,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가능한 비중을 줄여라, 종목수 줄이고 압축해라, 그래야만이 컨트롤 가능하고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이 보이면 언제든지 관련 종목들, 오늘도 위즈코프가 20% 이상 급등했는데 이제 교육정책 일자리 관련주들이 또 시간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이 열어놓고 보면, 리스트업해서 보면 튀고 나가면 분봉 보고 또 5% 10% 충분히 단기 단타 매매도 가능했던 것들도 다 나왔던 부분이고, 아쉬워서 제가 또 이렇게 녹두를 좀 남겼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주식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앞으로 재미가 없겠다라고 한번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무 개념치 마세요. 추가적인 하락이 큰다 하더라도 개념치 말고 나의 종목에 집중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게요. 내가 생각했던 위치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세를 그어놓고 여기에 추세를 이탈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좀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추세를 이탈하면 좀 비중 축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들고 가요? 그냥 가만히?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매매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서 물렸는데 1000만원 물려있는데 여기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쌍바닥을 딛고 있는데, 그 5일선 돌파할 때라도 500이든 1000이든 다시 사야 돼요. 사면 충분히 평단가 관리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집니다. 그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제가 펠리밀리 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 영상에 자주 언급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세력의 어떤 패턴주, 그리고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큰 상승 이후에 기간과 시간 조정을 보낸 적절한 그 시점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단가 관리에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MACD가 양으로 가고 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관련 종목들 뭐가 있었죠? 우리기술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잘 가고 있잖아요. 추세 이탈하지 않고. 맞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추세를 그어야 되겠죠? 5일선을 회복 안착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또 그었죠? 선을 항상 그어야 됩니다. 그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이전 전고점 부근 되면 또 익절을 좀 하고, 또 오늘도 익절하신 분들 전 잘했다 봐요.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다시 종가 베팅 하든지, 아니면 내일 눌러줄 때 또 사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하든지,
네, 지수가 꺾이니까. 상승한 종목은 상승하는 대로 또 수익은 챙기면서 하는 게 더 스마트 매매한 기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추세를 타고 점진적 상승을 내다본 부분이고, 단기로 본다 보면 이제 추세 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상단 포인트 6,500원까지 오면 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또 새로운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 행보 등락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겠지만 또 정답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매매 기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일단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없고, 또 2, 3일 번쩍하면 또 익절하고 내려가면 재미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두나무 관련주는 끝까지 가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청년 정책 관련 종목들이 또 오늘도 한 번씩 크게 솟아올랐어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 맞죠? 네. 상한가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꼬리가 달리고 나서 또 뭐죠? 네. 특별하게 음봉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즈코프를 매매했던 분, 혹시나 상한가 이후에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홀딩을 해야 될까요? 양봉이 나왔고 거래 없이 눌러줬는데 마지막에 다시 양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왜 매도를 해요? 매도하지 말고 지키고 있으면 오늘 또 24% 정도 크게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쉽게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뭐 제가 매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한번 방법적으로 이제 기법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주위분들의 또 공략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겁나서 팔았다는 분도 있고 좀 안타까워서, 네, 그래서 상한가 가격이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가를 상한가 가격으로 보든지 종가상으로 혹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보면 시간이 지나면 5일선 이렇게 좀 급격하게 지금 선을 긋고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선에 근접할 거라 예상을 해서 공략이 들어갔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스윙이니까 하루 이틀 번쩍하면 매도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것들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런데 이제 위즈코프는 단기 과열권에 지금 들어갔고 거의 상투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 불가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끝까지 제 영상을 차트 기법적인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에도 지금 위즈코프가 4% 올라갔다가 또 2% 정도 상승을 했네요. 또 관련 종목들 공략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죠. 네, IB 김영도 오늘도 괜찮았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고 상투권 진입한 것도 아니고 이제 1파, 2파가 남은 상황인데, 두 번째 파동 시원하게 한번 뽑아줄 때 또 추가 익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정 비중은 어떻게 하죠? 네, 30%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5일째 정도 하게 되면 다시 하락으로 또 꺼져가는 어떤 그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열어두고 급등에 한번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적정 비중은 또 꼭 익절을 챙기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챙기면서, 아니면 고점 매도하고 분봉 보고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잘 챙겨보시고. 또 뭐가 있었죠? 아시아 경제도 잘 갔는데, 네, 일단 그런데 그 메가MG를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다른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번에 급등을 땡겨줬던 종목인데 최대 매물대에서 갇혀서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21선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 하루 이틀 이내에 21선을 빨리 돌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MACD가 음으로 지금 침체권에 꺼져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강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예, 제가 뭐 이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가슴이 약간 답답하면서 어깨가 무거운 마음에 좀 언급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때 좀 익절을 하시고 아마 수익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익절하셔도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혹여나 뭐 이제 양봉이 나오면 그때 꼬리 부분에서는 익절을 하시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투자 참고하시는 거예요. 예, 웅진싱크빅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에 첫 번째 5일 이제 21선 돌파하고 오늘 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도 조금씩 올랐죠. 네, 0.59% 아주 작게 올랐지만 일단 그래도 좋은 흐름.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연기금이 오늘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음봉으로 마감했죠. 제 생각에는 물린 것 같은데요. 네, 연기금이 물린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융투자도 오늘 좀 들어왔네요. 뭐 단기 단타성 자금일 수가 있는데 일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으로 가는 종목 아닙니다. 제로 모멘텀. 네, 대선 테마주의면서 정책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네, 전고점을 충분히 네, 돌파할 만한 그런 재료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아직 크게 올라간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 그래서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최근에 지수가 좀 꺾인 상태에서 또 견고하게 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딱 한 가지가 있죠. 네, MACD가 잘 돌아가는 건 맞는데 이번 주 안으로 네, 거래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언제였죠? 지난 4월 말이었구나. 네, 그래서 충분한 기가 조정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3천만 주, 네, 한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은 200만 주가 터졌어요. 오전에 만약에 오전 이내에 뭐 300이든 400의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 재차 큰 어떤 상승의 마디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웅진싱크빅 예,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시그네틱스가 크게 올라졌어요. 아마 한미 정상 관련된 두 가지 어떤 이슈 테마가 있죠. 네, 백신과 그 다음에 반도체인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었나요? 네, 아마 호재뉴스 뭐 실적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꽤 좋게 나온 걸로 제가 어깨너머 들었는데 마지막에 묵고리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돼 있지? 시간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기간이 들어왔네요. 투신 단타성 자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어떻게 돼 있지? 잠깐 볼까요? 잠깐 내려왔네요. 네. 혹시 시그네틱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전 종고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은데 네, 아마 큰 급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전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 한번 또 익절을 꼭 챙겨보세요. 네, 그냥 들고 하지 말고 하루 이틀 번쩍하면 또 쭉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장대 양봉을 만들면 그때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래전 영상 남길 때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투신에서 주포가 들어왔다. 50만 주 들어왔다. 즉 한 달간의 순매수 동향을 보면 69만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60만 주 이상이 들어왔죠. 근데 오늘은 또 7만 5천 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전에는 단타성 자금으로 들어왔지만 7만 5천 주가 과연 내일 빠져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월 14일 날 50만 주가 들어올 때 평단가가 얼마냐면 6,400원 4월 14일이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에 그 5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분명히 되돌림 파동이 한 번은 날 것이다. 고점과 저점의 거의 중간에서 지금 되돌림 파동이 나오고 있죠. 네, 내일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 시세가 있겠지만 네, 지금 워낙 또 지수가 좀 엉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수익이 났던 분 혹은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 분야가 하면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비중은 정고점 돌파 끝 번쩍할 때 꼬리가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고점 매도하고 저점 재매수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익절하고 현금 보유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 내일 한번 익절 해보시고요. 네. 이것도 같이 볼게요.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네요. 네, 투신에서 또 30만 주가 들어왔고, 네, 3일간 연속적으로 기간의 어떤 이제 매수세가 보이고, 연기금도 양일간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한 달간 순매수 기조가 네, 42만 주, 투신은 60만 주 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어떤 강한 매도가 없는 이상은 또 끝까지 적정 비중은 들고 가는 전략,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끝까지 매매를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또 번쩍한다. 그러면 또 적정 비중은 항상 이절입니다. 네, 그렇게 꼭 참고하시고, 네, 힘든 상황입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또 혼돈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종목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낙폭이 가대한 종목을 쳐다보고 왜 안 가냐 하지 말고 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돌아가는 그 상황 기다리고 현금을 좀 챙길 수 있는 종목들에도 현금을 챙기고 또 위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하지 않을까. 종목수를 늘리지 마시고 신규로 반짝반짝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단기 단타로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되시는 분들만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예. 또 물려있는 종목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누가 추가적인 낙폭이 커질 거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 비중, 적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5월달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라 보고 다시 한번 5월 말부터 6월 초부터는 다시 좋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